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희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먼저 인사 먼저 진행하고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재단법인 교육의 봄의 연구원 김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눴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사회로 맡게 되어서 너무나 의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리 없이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과 교육을 연결짓는 좋은 체육 기업 찾기 사이트 오픈식입니다.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저희가 고민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소개해드리고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위해서 기업과 기관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교육계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먼저 저희 감사 인사를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트 오픈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뜨겁게 응원해주시러 방문해주신 분들께 재단법인 이사장님이신 손봉호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는데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고 놀러가기도 좋은 시간이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할 분들도 계시는데 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채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아주 안심하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것, 이게 잘 맞아야 이게 좋은 채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육에 보면 뭐 별게 아니고 바로 그런 거 문화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불필요한 스펙 그건 너무 요구하지 않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장려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알려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목이 교육의 봄이라고 되어 놓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 운동에 효과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물론 좋은 기업을 찾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저는 다른 기업들도 야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기업이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채용하니까 회사가 잘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운동의 목적 달성에 아주 효과가 있겠죠. 우리 정부의 시대니까 우리 뭐 백민이품의 얘기 아니라 암만 포함을 쳐봐야 역시 직접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기업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보는 것만큼 더 효과적인 운동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운동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과장을 하고 방해되는 것은 숨겨버리고 이런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다 그런 유혹을 어느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육을 보면 그런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이 사이트는 정말 믿을 수 있구나. 강점 약점을 다 그대로 내는구나. 이게 멀리 보면 성공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어느 걸 믿어야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 기업 혹은 이 단체만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한두 가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을 보면 그런 목적 달성에도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문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충고도 해주시고 또 자기 관계 이끄는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좋은 체험을 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인들은 좀 용기를 얻어서 더 잘해 주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방식으로 사람들을 제공한다는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 없어지고 어부를 한 사람이 색이 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사이트 오픈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업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교류할 일이 사실 많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은 지금의 교육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공감대가 같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같이 오신 분들은 제가 호명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오신 분들도 같이 일어나서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눈여겨보셨다가 행사 이후에 식사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기찬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전 대표님이고요. 삼성 IoT 전 부단주로 계셨던 분이고요. 이렇게 저희 많이 노출되셨던 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더 핑크포 컴퍼니 최정호 부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상어는 아기 상어는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선도적인 어떤 채용 문화를 또 가지고 계셔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코리아세븐의 홍석표 팀장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죠? 여기에서 또 혁신적인 어떤 채용 방식들을 또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레브인셋 박성현 파트너님. 레브인셋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리즈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단순한 이커머스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킨 새로운 이커머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요. 여러분도 한번 올웨이즈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박주희 리더님, 자코리아의 박주희 리더님 자코리아는 저쪽 포탈의 대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솔홈데코의 서규 선생님, 한솔그룹과는 저희가 굉장히 깊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에 함께 해주셨던 대표 기업이기도 하시고요. 스펙을 직접 지원서에서 다 삭제해준 아주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들림의 송민호 리더님, 두들림과 다른 분들은 좀 나설수로 있으셨고요. 여러분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예전에 입사 지원서 다 서류로 다 내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다 자동화되어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공원장의 박병가 대표님, 기공원장은 HR 필명 HR 분들이 1만 명이죠. 1만 명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십니다. 네, 오디바이스 이병희 대표님. 네, 이병희 대표님께서는 지금 진학과 진로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제 창업하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네시스랩의 이영복 대표님. 네, 제네시스랩은 AI 면접 솔루션인 뷰인터를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팀즈의 이석찬 대표님. 네, 뉴팀즈는 청년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기관들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ORP 연구소의 정홍식 이사님. ORP 연구소는 학생과 관련된 상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국가직무능력평가원 전 원장님 김유진실 원장님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이런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을 때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원장님이십니다. 네, LESG 평가원 연구원 김성희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ESG 관련해서 노동의 입장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권영민 노광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수험생이시기도 하고 예산 감시단이라는데요. 저희가 예산도 아주 투명하게 또 잘하고 있어서 떳떳하게 모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최상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역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전투를 사업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교육계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안학교 교장선생님분을 이제 모셨는데요. 중앙기독학교의 노기호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경상기림학교 박은철 교장선생님. 박은철 선생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좀 많으신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최근에 책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움학교의 이혜리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스타일대로 학생들과 함께 오프닝 행사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던 거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인코리아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레인코리아의 김정은, 한승권, 이해난, 전정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레인코리아를 좀 말씀드리고 있을 텐데요. 스페인에 몬드라콘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 혁신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업가 정신 과정에 한국 지사 개념으로 운영하는 곳이 레인코리아고 혁신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원 교수님 모셨을까요? 아직 예, 조금 늦어지다 봅니다. 네, 방주석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 명예교수 이용구 교수님 오셨을까요? 아직 늦으시군요. 네. 그 다음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저희 그 공동대표님이신 나성훈 신소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부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쇼카 한국 혹시 아실까요? 네, 아쇼카 한국의 정지선 디렉터님. 네, 반갑습니다. 아쇼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혁신가를 양산하면서 글로벌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글로벌 비영리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후원자님 일반 시민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네, 김동호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지요? 네. 그 다음에 김태현 선생님 지금 창업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소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있어요. 네, 언론분들도 좀 소개해드릴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은 네, 한국경제신문의 김대영 기자님, 예, 좀 늦게 오시고, 그다음에 지디넥 코리아 IT 전문 이제 미디어 있죠. 지디넥 코리아의 박찬 기자님, 네, 아시아 경제의 신성환 기자님이 네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예, 우리 저 소개를 아까 사진에는 나와 있는데 성함이 좀 잘못돼서 우리 양성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더 에너지가 더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살짝 덥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분위기를 잘 끌어다가 다음 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어서 좋은 채용 기업 사이트를 교육예보에서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확산 전략에 대해서 교육예보 송인수 공동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큰 자리고 사실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보통 한 2번, 3번 보도자를 내서 또 초대를 해서 인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또 저희가 이제 초청 보도자를 낸 후에 그냥 다 채워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내지 못하고 오늘 행사를 차지할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기쁜 자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계 인사들과 또 기업에 계신 분들, 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한 자리를 갖는다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왜 이 일들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이트 오픈의 그 배경과 그 할 일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60장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분 내로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그 시간에 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6월 11일에 서울 용순동에서 사교육 걱정사상이라는 단체를 시작했습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이 일을 저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선행교육을 막는 법률도 제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네, 아이들도 함께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또 블라인드 입시 제도를 또 이끌어내는 일들을 저희가 또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공기관 입사 지원서를 보시면 출신 학교를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한 결과 초창기에 윤지 공동대표 저와 함께 일하던 이분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주를 두고 있는 할머니가 되셨고 저는 더 살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도 완전히 그냥 노인네가 돼서 지금은 거의 손모 이사장님 꿈이 되었습니다. 네. 12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한 그 많은 성과들을 거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민들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이유가 통계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취업할 때 출신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압도적인 이익이었고 10년 동안 불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8년에 교육의 봄이라는 교육의 봄 10년 플랜이라는 캠페인을 하다가 아예 그 캠페인을 단체 이름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2020년에 손봉호 이 서울대 교수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시고 교육을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은 간단합니다. 출신 학교에 의존하지 않는 좋은 채용이 모든 기업에 확산되어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을 갖도록 하는데 저희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이트를 만드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도대체 기업에서 저희들이 극복하려고 했던 그 학벌 중심의 채용 현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줄고 어느 정도 더 늘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영역의 기업분들에서 학벌 스펙의 어떤 채용 현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기 앞에 안 되죠? 네, 막연하게 조사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한 28회 걸쳐서 이 기업 관계자 다 불러서 업종별로 대질 신문하고 압박 신문을 할 정도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왼쪽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공기업과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다 학벌을 필수값으로 요구한다 채용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IT기업, 스타트업, 외국기업, 금융권 등이 학벌을 필수값으로 보는 그런 채용의 문화를 결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기업과 언론사도 그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채용의 변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면 저희가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사와 관련된 좀 비밀스러운 정보이기 때문에 감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래도 그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들을 찾는 과정들을 정말 너무너무 그 찾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기업들을 드디어 발굴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그 기업에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또 그리고 직원 수와 매출액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그 기업들을 전부 찾아서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저희들이 조사했던 기업의 채용의 트렌드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학벌, 스펙 이런 것들은 여러 참고사항 중에 하나일 뿐 실제로는 그 사람의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또 이 그와 관련해서 자기다움을 길러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업의 채용 책임자들이 저희들에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저희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메일로 보냈는데 13만 명의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보내고 이 기업들을 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사이트를 개발을 했고요. 사실은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여러 가지 암초와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2023년에 자체 개발을 하기로 결정하고 여기 이진이라는 그 연구원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신데 저분이 가진 고생을 다 하시면서 이 사이트 개발을 참 너무 감사한 나중에 발표도 하십니다. 이분이 사이트 개발을 하면서 50개 기업들의 그 채용의 성과와 그리고 특성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건 정말 국내에서 최초로 발표한 것인데 그 내용들을 발표하기도 할 텐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200개 기업을 이 사이트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발굴한 취재한 기업들 50개 또 정부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굴한 채용 우수기업 저희들과 취지가 똑같습니다. 여기 김진일 원장님도 그 일을 총책임지셨던 분이 이제 오늘 오신 것인데요. 상공회의소에 등재된 여러 수백 개 기업들 중에서 지속가능한 보고서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명시한 기업 50개 등을 해서 200개 정도를 저희가 발굴을 했고 그래서 저희 사이트 goodcompany.or.kr입니다. 좋은 회사.or.kr 그렇게 해서 저희 이 대문에 이 기업들을 소개를 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가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저희 직접 가가지고 채용 담당자를 만나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정말 이모저모 다 따져보는 일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노동부 선정 공정채용 우수기업이라든지 또는 대한상위 공정채용 영시기업들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이렇게 사이트에 200개 기업들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 사이트에 그 해당되는 기업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게 되고요. 여기서 채용 담당자, 회사 대표님이 우리는 채용을 이렇게 한다. 기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하시지 않은 말씀까지 저희가 또 취재하듯이 또 해서 이것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밑에 채용 공고 바로 가기라고 해서 그 기업의 채용 공고에 연결을 시켜줘서 구직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구직자일지라도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격주로 관련된 기업의 채용 소식을 매번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뉴스레터 형태로 보내고 클릭하게 되면 또 채용 공고가 뜨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더 많은 그 기업들의 참여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략을 상상하는 그런 토너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여기 사이트에 우리 기업 좀 추천하고 싶어. 저런 기업 좋으니까 좀 추천 좀 하고 싶어. 그럴 때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000여 개 기업을 3년 내에 좀 확보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0개인데 올해 말까지 500개 기업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공기업부터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을 좀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좀 노력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추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027년까지 1000개 기업까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채용하는 기업, 학벌 스펙의 허들이 낮은 그 기업이니까 자신들의 역량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채용 기업의 채용 정보 이메일을 저희가 계속 여기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저희들이 뉴스레터를 보내드릴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떼서 공공통신한 그 뉴스에서 떼서 여기 이 사이트에 온라인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해서 이 채용 정보를 연결시켜 드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이 참여하는 기업들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들이 국가처럼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또 대통령상을 수상한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금전적 혜택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이 기업들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을 뽑아서 채용 낭비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신입사원들의 조기 퇴사 이유 1위가 직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 한 달 만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1년 만에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기업당 평균 1인당 2,453만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채용을 이렇게 적격자 중심으로 학벌 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역량 중심으로 채용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이 얼마나 그 기업들이 금전적인 혜택들을 이렇게 보고 또 낭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좋은 부모 역할을 한다. 저희는 늘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 왼쪽에 있는 이 젊은 기업가입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게 만들고 싶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 부모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이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 찌들려서 자기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성이 소멸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부모는 내가 타는 겁니다. 내가 부모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학원에 보내주는 것 외에 내가 이 제도와 맞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자존심을 갖는 평범한 부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가가 이런 문제를 그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왜 사교육비를 국민이 중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취업할 때 출신 학교로 사람을 뽑는 이런 관행 때문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아하, 내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뽑을 때 학벌 스펙 중심으로 뽑지 않고 진짜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기다움을 중심으로 사람을 뽑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도 내가 부모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입시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다움을 맞는 수업을 또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시대를 기업가인 내가 부모로서 회사에서 채용을 잘함으로써 이런 것에 일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기업이 별도의 사회공헌을 할 필요가 없고 기업가들이 채용할 때 학벌 스펙을 덜 보는 채용하는 것 그 자체가 다음 세대와 교육을 살리는 최고의 사회공헌이고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채용을 잘하시면 학벌 중심의 채용의 관행을 버리고 역량 중심의 채용을 잘하시면 그로써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사회 변화와 교육의 변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런 그 기업들로 우리가 좀 발굴이 되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교육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평판을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엄청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그리고 교육자 학부모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이 사이트가. 대체적으로 대한학교, 혁신학교 부모님, 여기 대한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학교에 다니시는 학부모들의 그 불만이 뭐냐면 대한학교나 혁신학교가 좋긴 하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입시 경쟁 교육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시켜달라 라고 하니까 그 학교 관계자들이 대한학교도 하면서 혁신학교도 하면서 동시에 또 입시 교육도 시켜야 돼. 어느 장단에 춤출 줄 몰라서 머리가 빠개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터에 이 교육에 보면서 이렇게 채용이 바뀌고 그것을 입증하는 그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소개해서 500개, 700개, 1000개 기업 정도로 계속 하게 되면 부모님들에게 이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이 입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없고 자기 다움에 맞는 이런 우리 혁신교육과 대학교육을 잘 시키면 기업에서 환영하는 인재로 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과 이 기업들과 구직자들 모두에게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그럼 찾자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저 빨간색 중심의 그 전통적인 그 채용 관행이 아니라 이 파란색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그 대안들을 많이 지금 발굴을 해서 그것이 기업 서비스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네시스 랩 같은 회사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 중간 과도기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들인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의 국내에 존재하는 좋은 채용 솔루션 대안들을 전수조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 솔루션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정리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5월부터 이 일들을 위한 그런 그 포럼 사업들 조사 사업을 시작을 해서 관계자들을 좀 이렇게 초대해서 이것들 나중에 사회적으로 발표하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좋은 채용 대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많은 기업과 연결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개입니까? 780명 개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기업들에 어떻게 다 연결될 수 있습니까? 결국 기업 연합회를 통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런 그 기업 연합회와 저희들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연합회와 어떻게 연결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 김지시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희들하고 MOU를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저희 단체에서 이 실장을 맡았던 분이 이 작년에 여기 중견기업연합회 정책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협력을 맺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또 저희들과 아는 그 이제 두 분의 핵심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강북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만남을 좀 이렇게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모든 기업들에 다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할 때 저희들은 마지막 방안으로 제도와 정책과 법률을 좀 개선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학벌과 그리고 학력으로 사람을 뽑는 것은 안 된다고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지금 엄금하고 있는 그런 제재 조치는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공정채용 법제화라든지 ESG표 속에 공정채용 요소를 추가하는 거라든지 또 이 채용을 잘하는 기업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방식 또는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 보완하는 그런 법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생각해서 법과 제도와 정책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일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런 그 결과들을 발굴되는 대로 우리 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컨텐츠와 기관 정보, 교육기관 정보를 또 발굴, 유통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까지 저희들이 끝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할 것인가?
아니 기업의 채용 문화를 바꾸고 또 그러면서 입시 경쟁과 사교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송봉호 이사장님께서 사교육국장 시장을 시작할 때 저희 두 대표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마라. 그거 해봤자 성과 안 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 내가 경실련 대표하다가 실패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보다도 교육 문제는 10배 더 어려워. 하지 마. 이런 말씀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채용의 관행을 또 바꾼다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 못합니다. 우리 교육의범이라는 그 단체를 하나의 어떤 그 부메랑으로 봅시다. 이 부메랑을 던져서 이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를 바꾸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그 부메랑이 그리고 힘이 이 붙여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우리 교육 쪽으로 와서 교육의 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늘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소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침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저도 나이가 이제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윤지 선생님은 어떠냐?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언제 그만둘지 또는 언제 제 친구들 다 명퇴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할 때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한 화가가 생각납니다. 데이비드 호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입니다. 이분의 그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고 80이 넘어서도 지금 영국 자기 고향에 머물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은퇴 안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호크니 씨 당신 그림을 언제까지 그릴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퇴하지 않는다. 쓰러질 때까지 그림 그릴 것이다.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이 제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도 쓰러질 때까지 은퇴 없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앞으로의 어떤 교육과 채용의 변화들이 좀 눈에 띄어지실까요?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런 변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은 그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서비스 저희 사이트 아직 못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간단한 구성과 사용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육의범에서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을 고민하고 있는 좋은 채용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좋은 채용 기업이 더 많이 소개되어 구직자는 물론 교육계 관계자와 학부모들에게도 채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리는 다리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이트를 통해 어떤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이트에는 총 3가지 유형의 좋은 채용 기업이 소개됩니다. 먼저 교육의범이 직접 인터뷰하고 검증해 발굴한 기업들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공정채용 어워즈로 수상한 수상 기업들도 소개됩니다. 마지막으로는 ESG 보고서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이나 출신 학교로 차별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기업들입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있는 기업들은 교육의범이 직접 인터뷰한 기업으로 로고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업의 채용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콘텐츠 제일 하단에 버튼을 누르면 기업의 채용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채용 어워즈 수상 기업과 ESG 보고서 기반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 기준에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로고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업의 공식 채용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어워즈 수상 기업은 2019년부터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ESG 보고서 기반 기업은 2024년 데이터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볼까요? 기업 검색 메뉴에서는 지역, 업종, 그리고 좋은 채용 기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기업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준을 선택하면 해당 기업들이 정리되어 보여지고 기업을 클릭하면 채용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채용을 신청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 메뉴를 통해 직접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분이시라면 우리 회사도 소개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천된 기업은 교육일본 내부 공소를 거쳐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됩니다. 채용 톡톡 메뉴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채용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교육일본에서 정리한 자료를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먼저 채용 뉴스에서는 채용 관련 최신 트렌드와 주요 이슈들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큐레이션 해드려요. 취준생과 기업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사이트는 교육일본에서 창립 이후 연구해온 다양한 연구 보고서들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전 및 임팩트 메뉴에서는 사이트에서 소개된 기업들의 변화된 채용 문화를 통해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담았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공지 메뉴에서는 공지사항 게시판과 함께 개인과 기업 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을 담아두고 있는데요. 개인에게는 좋은 채용 기업 채용 정보와 영양교육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가입하신 기업은 별도의 채용 공지 게시판 제공과 함께 좋은 채용 기업 사이트에 소개될 수 있도록 등록해드립니다. 출신학교보다 역량, 스펙보다 가능성,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사이트는 그런 가치를 믿는 기업들과 구직자들을 연결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기회, 학부모와 시민들에게는 불필요한 학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진짜 역량 있는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연결을 제공합니다. 사이트를 둘러보시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추천해주세요. 오늘의 참여가 더 나은 채용 문화를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IT 전문 기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 사이트가 어떻게 보일지 엄청 긴장도 되는데요. 저희가 개발자가 없기 때문에 노코딩 프로그램으로 진짜 한 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라서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만나서 더 업데이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에 소개된 좋은 채용 기업 50개사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앞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특징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는 좋은 채용 기업 인터뷰와 사이트 개발을 담당한 이지민 연구원과 좋은 채용을 교육으로 전달할 교육연구팀 안상진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대학생 때 이후 처음이어가지고 아까부터 얼굴도 빨개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소개를 받은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일본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인터뷰 취재 그리고 인터뷰 기사 작성 마지막으로 그 공개 단계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0개 기업들의 50개 기업들의 채용 이야기를 기사로 풀어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형태로 여태까지 인터뷰했던 50개 기업들의 인터뷰를 좀 분석을 해서 선호하는 인재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 상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좋은 채용의 효과, 역량 중심 채용의 효과, 마지막으로 교육적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름 재치는 또 부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세션의 부제를 인사 담당자 온 더 블럭이라고 이름 지어봤는데요.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거기서 오마주 해왔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담당하게 된 지 4년 차인데요. 그동안에 쌓인 인사이트들과 그리고 독특한 특이한 사례들도 정리를 했으니까 다들 관심 있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어떤 기업들이 인터뷰에 참여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사업은 2022년 3월에 지마켓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도에 15개 진행을 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두들리, 당근,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16개 기업을 소개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 소카, 한국 맥도날드, 카카오 게임즈, 에브이, 한솔홀딩스 있고요. 올해는 GS 리테일, 네이버, 패스트파이브, 데이원 컴퍼니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인 50개 기업들은 과연 어떤 인재를 선호할지, 어떤 인재를 원할지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 기사를 분석을 해서 한번 결과를 내봤는데요. 어떤 카테고리들이 나왔는지 6개가 나왔는데 한 번에 짠 보여드리면 조금 시시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협업 능력, 배역, 양보, 쌍방향 소통 능력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고요. 협업의 마인드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것은 공감자 협력과 소통이었어요. 총 37번이 언급되었고요. 좀 특징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 카테고리에 묶여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시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내 일이 끝났어도 옆에 동료가 오늘따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을 선호하신다고 하셨고요. 소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서 가르쳐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 한국신용데이터는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저기 외부인 박정일 박순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이 아닌 팀으로 일하는 위력과 방식을 이해하고 디스 어그리와 커밋을 해내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을 선호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게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 문제 해결력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역량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었어요. 한국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고 또 가지고 있는 전략을 어떻게 이게 적용할지 그런 파악하는 자세를 가지신 분을 선호한다고 언급해 주셨고요. 토메토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정답에 가까워지는 실험적 사고를 가지신 분. 마지막으로 가이즈 컨설팅 그룹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작은 언덕만 나와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높은 언덕이 나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높은 언덕을 넘어가서 결과를 만드는 집요한 인재를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성장 잠재력, 자기 개발, 자신의 직무에서 장인이 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의지, 성장 가능성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 성장 욕구였습니다. 또 하나씩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IM 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멘토들이 알려주는 새로운 기술이나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또 그것을 토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선호한 그런 분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자율과 책임이 부여되는 환경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고 하셨고 제네시스랩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방식보다 자기만의 성장 방법론을 가지고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아시는 분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자기주도성,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주도성, 주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분,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분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 자기주도 실행력이었습니다. 고온 세상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종속이 돼서 월급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성과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1인 기업가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들린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업무하는 분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한백 같은 경우에는 99.5%와 99.95%의 차이를 아시는 분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계 외과의사가 쓴 체크리스트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망포성 섬유종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췌장과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른 나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해요. 그 병을 좀 낫기 위해서는 재활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재활운동을 안 했을 때는 99.5%, 생존 확률이 99.5%, 했을 때는 99.95%인데요. 이게 하루에는 0.45%로 얼마 차이가 안 되지만 얘가 1년 365일 매일매일 쌓였을 때는 결과가 좀 달라져요. 매일매일 했을 때, 안 했을 때, 매일매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0.45%의 차이였지만 했을 때는 83%가 되고 안 했을 때는 16%가 되는데요. 한백에서는 0.45% 이 작은 차이,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작은 점도 놓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그런 인재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성윤리성, 청렴성, 직업윤리 같은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내면적 윤리였습니다. 주로 공기업들이나 돈을 다루는 은행권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EBS 같은 경우에는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감, IBK 기업은행은 신뢰와 책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신뢰롭고 청렴하고 성실한 분을 찾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밖에 유닉, 온다, 티오더, 한솔홀딩스, 참여사에서도 책임감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고객 중심, 내가 하는 서비스와 내가 하는 일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고객과 서비스에 대한 애정이었어요. 디셈버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을 찾는다고 하셨고요. 라라 스윗은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버즈빌, 코리아세븐, 네이버, GS 리테일도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도 있었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스리빌리언, 대이온 컴퍼니는 직접 겸손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틀릴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또 새로운 것을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직접 겸손을 가진 인재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한국남부발전, 밀리의 서재, 키오더, 레브잇은 직무 관련 역량, 경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6가지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감적 협력과 소통이 제일 많이 나왔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2위, 성장 욕구가 3위였어요. 저희가 인터뷰한 기업들은 50곳이었지만 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중복값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인재를 과연 어떤 절차를 걸쳐서 채용하게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기업마다 조금 약간의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1차에 서류 전형이 있고 전공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전형, 과제 전형, 면접 전형 이 모든 단계의 끝에 최종 합격이 있죠. 서류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했던 50개 기업들 중에 지원자가 직접 자유롭게 구성하는 자회 형식 이력서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58%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력서에 출신 학교와 그 자격증을 적는 정형화된 이력서가 22%,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20%였어요. 자유형식 이력서와 블라인드 채용을 합해서 78%의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서류 전형을 하고 있었고요. 정형화된 이력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써야 하는 한은 있지만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진 않고 역량 중심 채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를 보면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 나와 있는 정보가 그 지원자의 역량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2017년 초부터 서류를 받지 않고 이력서 대신에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희 교육예보에서는 입사 지원서에 불필요한 스펙 기재란을 없애자는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한솔홀딩스를 비롯해서 한솔 홈데코, 한솔 로지스틱스, 한솔 제지까지 스펙 다이어트 기업에 참여해서 입사 지원서에 불필요한 스펙 기재란 5가지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공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역량 검사 단계인데요. 네, 저희가 인터뷰했던 곳 중에는 실시 안 한 기업들이 58%로 가장 많았고 이 필기 인적성 검사 실행하는 곳이 22%, 이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곳들이 20%였습니다. 주로 공기업에서 필기 전공 시험이 진행됐었고요. 그 밖에 특징이 되는 기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온세상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이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100% AI 영양 검사를 진행했었고요. UBS는 서류 전형도 폐지를 하고 1차에서 지원자 전원 AI 인적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좀 되게 독특한 사례여서 가지고 왔는데 서류 전형 이후에 인성 검사, 적성 검사가 아니라 지원자의 업무 성향이 그동안 네이버가 가지고 왔던 조직 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기업 문화 적합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제 전형인데요. 과제 전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과제 전형은 지원자분이 우리 회사에 합류를 했을 때 영향을 잘 낼 수 있는 분인지 과제를 통해 한번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발자 직군이나 또 디자인 직군에서 일부에서 과제 전형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72%였고 모든 직군에서 과제 전형을 진행하는 곳이 28%였습니다. 또 특징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코리아세븐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 전형이라고 해서 지원자들이 지원하신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었고요. 한국신용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낼 때, 제시를 할 때 문제형 운행 형식이 아니라 과제 전형 이전에 지원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분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캐치를 해서 지원자 클러스터로 맞춤형 과제를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인데요. 면접은 2번 진행하는 곳이 84%로 제일 많았고요. 3번 진행하는 곳이 10%, 1번 진행하는 곳이 6%였습니다. 면접에서 좀 특징적인 기업은 오픈도어에서 면접에 자기 인생 그래프 그리기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육색 사고모자 중에 어떤 것이 자기와 가까운지 선택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육색 사고모자를 설명을 드리자면 6개의 색깔의 모자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와 제일 가까운지 선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육색 사고모자 개념은 30년 이상 의사결정과 인간의 창의적 사고를 연구해온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사님이 고안해내신 개념이라고 합니다.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면접을 볼 때 1차가 실무진, 2차가 임원들이 진행하는데 반대로 진행을 해서 1차 때 이분이 우리 회사의 비전과 잘 맞는지 같이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고 2차에서 실무진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와 네이버는 특이하게 다른 부서의 임원, 팀장님이 면접에 참여하셨었는데요. 이분이 우리 회사에 합류하게 된다면 동료로서 함께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직무, 다른 팀과 협업을 할 때 같이 잘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이신지 제3자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면접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 합격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의 특징은 아니지만 몇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보듬 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탈락자에게 기아는 죄송하지만 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탈락자가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전형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부족했었는지, 어떤 전형에서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보여주셨는지 그 레포트를 정리해서 탈락자에게 자세한 피드백을 주는 보듬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실패자 트랙이라는 트랙을 별도로 두었는데 목표에 도전했던 경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트랙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채용에 대해서의 특징은 아니지만 조직에 대해서도 좀 특이점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훈성장 퍼스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성장 지원실인데 홍보 조직과 HR 조직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채용 브랜딩 관점에서 봤을 때 채용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야 또 지원자의 모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좋은 채용, 역량 중심 채용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구성원 다양성 증가,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 채용, 직무 적응과 몰입 향상, 회사율 낮음, 목표 인원보다 더 채용, 5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건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였고요.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 채용 2번째, 직무 적응과 몰입 향상이 3번째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자면 메디쿼터스 같은 경우에는 역량 중심 채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부터 국내 국외 유수의 대학을 나온 분도 계시고 다양한 학력 학벌 분포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IM 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거의 대다수가 개발자인데 개발자로서 좀 부족했던 점이 발표력이나 자기 표현력 같은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하면서 비전공 출신 구성원이 함께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족했던 영향들이 좀 보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엠픽셀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 공시로 선발되신 분들의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이 나왔었고 신입 공시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쿠텐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는 스펙과 상관없이 일을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면서 스펙보다 직무에 맞는 실력과 잠재력을 지녔는지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분인지 모든 기업이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추천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OPGG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는 최근에는 대퇴사 시대라고 해서 공공기관도 예전처럼 들어오면 안 나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 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인데요.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었는데 지원자가 약 2.5배 늘었고 목표했던 채용 인원보다 120% 정도 더 채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교육적 메시지인데요. 저희 인터뷰의 제일 마지막 질문이자 제일 시그니처 질문이에요. 저희 교육에 보면 교육연구팀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연구팀 안상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많은데 요거 딱 발표 끝나면 포인트에서 다 드릴 거고요. 여기 오신 분들 특별하게 다 드릴 거니까 편하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저는 좀 감동을 받은 게 여기 빼곡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 바라는 부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램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바라고 가장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게 도전과 경험의 확장입니다. 공감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 급변하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우리가 배웠던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정수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얼마나 갈까요? 사회에 나갔을 때. 이미 나갈 때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그런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뚫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어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얘가 죽을 때까지 헤엄을 치어요. 헤엄을 멈추는 순간에 가라앉아 상어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미래 영역을 도전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성공하던 실패하던 그것을 배워서 그 경험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게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했더니 애가 남들에서 떨어져. 한 번 실패했더니 이 사회에서는 재기가 불능이야.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핑크몰 컴퍼니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 찾는 것을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을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도전해보는 것, 그리고 너무 좋았는데요. 각자에게 맞는 성공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각자에게 맞는 과제를 주어서 그것을 도전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들이 계속 온실함에 있기를 바라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혹독한 추위에서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역시 빽빽해서 여기가 그거가 다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내용은 의외인데요. 자기이해와 성찰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이해와 성찰. 되게 막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자신을 이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공감이 가죠.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저게 별로 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크게 관심 없습니다. 첫째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얼마 전에 진학 설명회 갔다 왔는데 진학 설명회 갔더니 진학 담당 선생님께서 딱 처음에 일갈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발 적성이 뭐 하고 싶다느니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무슨 소리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부모님들 애가 의대 갈 성적이면 그런 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의대 갈 성적이면 그런 거 고민하시겠어요? 거기 보내는 거지. 그래서 참 무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그 많은 학부모들 앞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도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나? 저게 저런 용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기업 윤사단장들 얘기합니다. 제발 네가 좀 너를 이해하고 말아. 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들을 알고 오라고 합니다. 당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훨씬 더 우리는 몰입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몰입할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은 인생의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었고요. 네, 또 보면은 그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달라고. 근데 우리 교육은 빨리빨리만 나가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에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과 대학교 수학을 가르치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지 성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이 보내온 시간들, 자기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아이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이라도 아이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고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사건 학부모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신뢰와 지지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삶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빈소인데 저희 둘째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어제 오늘 중간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는데요. 그 중간고사 날 가가지고 얘들아 시험 범위가 어디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주변의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래 저런 애들이 있구나 하면서 아이들 시험의 긴장을 풀어줬던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낮았어요. 그래서 애가 시험 범위를 알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안 하고 밤에 버티면서 제가 왜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잤으면 좋겠는데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막연함에 그냥 잠만 안 자더라고요. 이렇게 버티던 아이가 어제 시험을 보고 와서 갑자기 카톡으로 엄마 아빠 100점을 맞은 것 같아 라고 있습니다. 또
말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과목 합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과목을 합한 거죠. 네, 합해서 1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옛날에 채점이 안 했던 애가 7점, 100점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두 과목 100점 갖고 와라. 라고 2만 원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수만큼 아이들은 다양합니다. 그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좀 느리더라도 그것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드린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네시스 레벨도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거의 정답을 뛰어넘을 용기가 필요한데 사회적으로 그 용기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창의적 사고와 탐구입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이제는 이게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이제 정답이 이제 없는 우리 그러한 급변한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탐구인데 이거는 너무 식상한 표현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그냥 필수적인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문대 나오신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분들은 정답 그리고 빠른 방법을 찾고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빠른 정답을 찾는 최적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대학 전쟁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소위 명문대 학생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해외 옥스퍼드 막 여기를 불러가지고 전쟁을 벌여요. 쫙 시즌에서 아이들이 쫙 해가지고 이제 탈락을 시키면서 이제 최종까지 가는데 와 우리 아이들 보면은 엄청 똑똑하고 그 특히 저는 수학 교사인데 수학 문제 이런 거 수열 막 이런 걸 찾는데 정말 천재적입니다. MIT 아이들이 다 밀려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이깁니다. 그래서 와 정말 철저하겠구나. 근데 그런 공식과 개념과 원리가 어디까지 통할까요? 우리 사회에 나가서 딱 만나는 문제들이 그걸로 다 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문제들이 오지선다의 답 중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 이제는 공식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셈버도 너무 좋은 표현이었는데요.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호기심 있게 관찰하면서 나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 텐데 좀 중요한 건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라는 것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시야 확장인데요. 사회적 시야 확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중의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의 사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나왔지만 급변하는 산업 사회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라는 얘기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축산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직군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과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았는데요. 가인치 컨설팅그룹에서 사회의 페인 포인트를 보기에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진짜 인생을 값어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저에게는 오늘 원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고 잘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를 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엠번방 보시면 그 조준 그 사람은 그 일을 좋아했죠. 그리고 너무 잘했습니다. 천재적입니다. 근데 결국 사회에는 해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하나 플러스해서 사회를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르면 너무나 이기적인 아이들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약자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될 정도로 부족합니다. 장애 아이들, 경제적 부분들이 어려운 아이들, 탈북 아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 아이들을 쟤는 나랑 달라라는 차이로 이해하지 차별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도 더 끔찍한 표현이죠. 지금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건 뭐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거죠. 이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AI에다가 뭔가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AI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무엇보다도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페이퍼에서도 이야기할 때 그렇죠? 단순히 주어진을 처리하는 것은 AI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일을 왜 해야 할까?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은 사람밖에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질문하는 역량은 모든 사고력과 문제 개력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타에서는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잊혀졌던 것들을 볼게요. 버즈비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잘 노는 것을만 배워도 아주 파워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저는 되게 공감을 합니다. 아이들은 노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놀 줄을 몰라. 이제 노는 것도 과외를 받아야 될 겁니다. 오징어 게임 과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만 영유하시기에 잘 놀 수만 있어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메틱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도전과 경험하고 난 후 휘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과 성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티오더에서는 뚝심을 얘기합니다. 뚝심. 진득하게 물고 늘어지는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쉽게 바꾸잖아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했다가 안 돼? 뭐 바꿔 부딪혀보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뚝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인데 많이 공감이 되시니까 한번 오시면 위에서부터 도전과 경험, 자기의 성찰, 우리 신뢰와 의지, 창의력사와 탐구, 사회적 시야 확장, 질문하는 것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걸 바라시잖아요. 그죠? 이 체험을 바라시고 근데 교육적으로 이걸 바라셨습니다.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공감 협력과 소통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이것의 바탕이 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뢰와 지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의 아픈 부분을 볼 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요. 바로 여기 나오는 질문하는 힘을 가지고 사회적 창의적 사고와 탐구를 할 수 있을 때 이 부분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력과 자기주도 실행력은 자기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도전과 경험의 확장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내면적 윤리는 나의 윤리, 사회적 윤리잖아요. 자기이해와 성찰과 사회적 시야 확장을 통해서 되고 고객과 서비스되는 애정은 사랑받은 아이들, 신뢰와 지지를 받은 아이들이 저는 사회 아픈 부분들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채용을 해주실수록 교육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가 그 발표 전에 자료를 좀 미리 드린다는 말씀 못 드려가지고 중간중간 사진 찍느라고 좀 급하셨죠? 지금 나눠드린 자료들이 오늘 발표 내용들을 좀 정리한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좋은 채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기회를 통해서 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특이하고 저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면 내가 있는 교육에 이런 영향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상을 좀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낯선 용어들 몇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자유형식 이력서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친숙하실까요?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자유형식 이력서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유형식 이력서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더 픽트폼 컴퍼니의 최종호 부부장님 잠깐 모셔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유형식이라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 저희만 하고 있고 특별하다 이거는 아니는데 저희가 왜 그런 시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창작을 하는 거죠. 콘텐츠 만드는 생각인데 콘텐츠
컨텐츠는 기획에서부터 출발이 되겠죠. 그 기획이라는 건 결국은 무언가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를 컨텐츠로 만들어 나가는 글 혹은 그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컨텐츠를 기획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류여행단의 이력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연결이 되냐면 사실은 짧으면 20년, 길면 30년 이상의 각자의 인생이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을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고 그걸로 평가가 시작이 된다라고 저희는 봐요. 근데 회사가 주어진 질문들에만 답을 하게 되면 본인들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어필해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 그 기획력을 확인하는 가장 최초의 단계가 바로 나 자신을 소개하는 기획서, 즉 이력서를 만드는 작업을 완전한 자유도 선에서 본인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경험과 그걸 통해 평가받을 수 있는 과정이 저희한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형식의 이력서를 받아보게 됐고요. 자유형식의 이력서를 받아보게 되면 확연하게 저희가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희 기업을 정말 진정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신 분인지, 그냥 여러 가지 기업을 지원하시면서 공통의 양식의 이력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건지,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잘 쓰여진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 면접 과정을 반드시 진행하고 싶다, 혹은 채용의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많이 궁금하다 라는 생각들을 저희 면접관들이 되게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런 관심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하는 일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자유형식의 이력서를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자유형식 이력서들 학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서 되게 어려워해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근데 이것들도 들여다보면 왜 어려울까 했을 때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산업, 어떤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기회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인지,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는 형태로도 바꿔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모셔볼까 싶은데요. 과제 전형, 아마 예전에는 거의 없었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제 전형 중에서도 여기 오늘 모실 코리아 세븐, 죄송합니다. 네, 팀장님 모시고 과제 전형을 이용하시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또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세븐이 죄송합니다. 정확한 설명이구나. 세븐일레븐 다들 잘 아시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세븐일레븐 인사팀장 보이는 홍석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과제라는 표현을 좀 부담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레포트 전형이라고 공식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일단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때는 2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사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퇴사자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퇴사를 할까? 그냥 또 뽑으면 되지. 뭐 이런 시각도 저는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 퇴사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든지 혹은 막상 일을 해보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들어서 채용의 어떤 단계를 바꿨으면 해서 그 첫 번째로 했던 게 레포트 전형이었던 거고요. 레포트라는 게 어떤 허들을 만들어서 걸르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학습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답을 이제 찾고 점수를 매기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본인이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아주 자유롭게 정말 이 주제 두 개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슈퍼맨의 의도는 최소한 이제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수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과제라는 단어가 붙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회사가 많이 줄었고요. 매년 지금 한 30%씩 줄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는 거는 그런 전형 단계에서 저는 원래 포트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와 같이 이제 스펙을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면접 과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면접관은 과연 주관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잘못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네,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좀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좀 한 두 분 좀 소감을 좀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홍국표 팀장님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이분하고 한 2시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무엇보다도 이분 자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공대 출신이 인사 총 책임을 맡게 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IMF를 좀 이렇게 보내면서 아마 좀 이렇게 실직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홍 팀장님께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공부 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IMF 시대면 공부를 해서 안정된 직장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위험한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공부해야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들인 홍 팀장에게 자유를 허락했고 상당히 많은 다양한 시도를 좀 하게 만들었던 가정적 배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 이 좋은 채용하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 채용 총 책임자님들을 이야기할 때 꼭 그분들의 사생활을 털어봅니다. 학창시절과 가정생활을 털어보면 매우 일관된 현상이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뭐든지 하는 것들을 마음껏 시도하게끔 했고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안 입으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가정 내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사회에서 실패를 막는 그런 저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 분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한 분은 삼성전자에서 한 20년 동안 이 인사 총책임을 좀 맡고 계셨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삼성라이온스 구단주도 하셨던 우리 후원자 되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분을 사실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오늘 후원하시겠다고 저희에게 그렇게 손을 건네서 만나게 된 분입니다. 잠깐 오늘 소감이 어떤지 짧게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기찬 선생님 잠깐. 네, 나오세요. 전 사실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육에 행사에 올 때마다 사실 많이 놀라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그룹에 한 38년 있습니다. 28년을 삼성전자에서 인사를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굉장히 정말 운이 좋았구나.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또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리고 열심히 빨리 일 처리하는 건 많은데 고도 성장의 대표를 받은 거죠. 대충 적당히 일해도 일을 쳐내면 그냥 승진도 하고 사람 뽑기도 어렵지가 않았고 근데 오히려 요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민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뭔가 저희가 이제 양의 시대에 살았다고 치면 지금 정말 지뢰 시대에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되고 두 번째는 정말 그만큼 인사의 퀄리티도 올라가서 지금 인사 저보고 책임자 샀으면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 올 때마다 교육부를 가시는 방향이라 맞고 그 길이 지난하고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이런 거는 계속 시민들, 기업계 교육에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끝이 발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오늘도 정말 아주 감흥 깊게 감동스럽게 잘 소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누가 저희 단체에 교육계범이 채용을 알아? 또는 인사에 대해서 알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삼성전자에서 인사 총책임을 20년 동안 하셨던 원기찬
우리 대표님이 저희 후원자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네, 너무 든든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교육계에서 또 이렇게 좀 응답하는 시간, 특히 안상기 쌤의 이야기와 또 이제 채용 영역에서의 그 어떤 그 필요한 인재 사항과 관해서 그 발표를 좀 했을 때 우리 이제 교장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세종학교 교장선생님을 좀 모시고 한번 간단하게라도 이혜리 선생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 학교도 20년 된 대학교인데 초중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 이제 졸업생들이 12회차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씩 학교에서 무슨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해야 될 때 이제 친구들을 채용하거나 교사로도 채용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얘네 채용하는 회사는 정말 복이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교장으로서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페이만큼 일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그 열정을 가진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은 기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봄에 제가 계속 오면서 더 꿈꿀 수 있게 됐고, 근데 한 가지 갑자기 앉아서 생각이 나는데 아까 양바질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작년에 그 독일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실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통일 비전 트립을 11학년이 되면 가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 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통일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독일의 여건이 많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세 가지였죠. 하나는 통일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거다. 근데 저는 이 채용 문화가 바뀌고 교육이 바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이게 들려졌고, 그 두 번째가 이게 되게 부실한 운동 같을 수 있지만 양이 쌓이면 질이 된다. 그래서 그 말이 제가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뭐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는 느낌이 들지만 이게 분명히 질이 바뀔 날이 올 것이다. 그 생각이 제가 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고, 또 열심히 아까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하고 있거든요. 아까 안상진 그래서 얘네들이 12년 동안 같은 사람하고 지내려면 성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아이들로, 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교육할게요. 많이 채용해 주세요. 우리 생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채용 잘하는 그 훌륭한 그 기업들과 교육을 잘 시키는 그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좀 시켜서 저 학교 아이들은 좀 믿을만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좀 채용하고 싶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들을 저희가 막연하게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한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모실까 좀 싶은데, 우리 김진실 원장님이라고 사실은 이 국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를 걷어치우고 새로운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왔던 그런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새 정부에서 할 일도 굉장히 역할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나오셔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헌봉 이사장님께서 지난번 행사 때 권한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면 이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 다들 한 분 한 분 모시는 게 뭐 여기 참가비 회의비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 돈 안 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면 정말 그 강연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인데 너무 절제 있게 또 말씀을 핵심을 찔러가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또 시간도 좀 짓고 이후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아까 그 한 20-30분에 걸쳐서 그 이지민 연구원과 안상진 그 팀장님이 발표를 했잖아요. 50개 기관 채용하는 그 기관의 성과 그리고 또 장점, 이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발표하는 일들을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장님이 이사회 때 뜬금없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업이 확산하려고 하면 여기 참여했던 기업들이 어떤 특성과 유익이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객관화시켜야지 그냥 좋다 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 그때 연구를 시작해서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 이사장님 한번 보시고 조금 어떠셨는지 잠깐 말씀 한번 해주시고 인사말하고 다르게 한번. 예, 오늘 여러 그 준비한 것들도 좀 발표가 잘 되고 또 여러분의 또 그 인상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에 나이가 88인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겠습니다만 참 지독하게 가난할 때 우리가 참 말은 뭐 원시 시대 살았죠. 그런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 나라가 참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매일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운동도 이제 우리 할 수 있게 됐구나. 저는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건 뭐 상상도 안 했죠. 아주 뭐 서로 그저 목을 내고 그 경쟁을 해가지고 채용되는 거 그것만 해도 뭐 그건 뭐 감수지 덕지인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채용이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이건 대단한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존에 이야기 이건 사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게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그 시간을 보냅니다만 가장 중요한 시간 8시간 우리 가장 긴장하고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그 일하는 8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하는 8시간이 행복해야 일생이 행복하고 그 일하는 8시간이 의미가 있어야 일생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오래 살지를 못하는 삶인데 가장 중요한 그 시간,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느 곳에서 보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 이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저는 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일생을 보낼까에 대해서 공헌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우리 12시 반에 끝낼 겁니다. 네, 무조건 끝낼 거고요. 식사 시간 어김없이. 그래서 그런데 뭐 발언은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생략하겠지만 한 분은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 다 소개를 했지만 우리 교육경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 기업의 채용 문화를 좀 바꾸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 일로 온 게 아니고 저희를 대신해서 그 사교육국정원에서 그 일을 지키고 여전히 하고 있는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하고 이 일을 하는 거지 저기 이 뒷배가 불타고 있으면 다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건강하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시는 우리 신소영, 나성훈 선생님 두 분 잠깐 좀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잘하는 것도 합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60대인데 그 후배들에게 물려줄 때는 대개가 50대에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30대와 40대 초반에게 물렸다는 것은 그만큼 좀 유능한 인재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마이크를. 네, 제가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치실 수 있는데 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을 좀 동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테이블 위에 그 포스트잇이랑 펜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채용 기업을 찾아서 생산하는 분들이 저희만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력을 좀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채용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이런 좋은 채용을 교육으로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채용과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청구에서 앞으로 이걸 또 실행해 나가는데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롭게 적으시고요. 다 쓰신 분들은 간단하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앞쪽 판넬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한번 적어주시면 네네.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사이트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알릴 수 있을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이걸 교육으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용과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자유롭게 이걸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들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가볍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게 있는데 네, 얼추 마무리하셨을까요?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신 분들.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좋은 채용 확산을 위한 3차 부분 그러면 적어주신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교육앨범 부분 대표이신 김지희 대표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개공 공동대표 맡고 있는 윤지혜입니다. 전투를 다투어서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곧 순서를 마치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사회진출 지원실 연결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교육개공 직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체험 기업 찾기 사이트에 입사 경험담, 간증 이런 거 올려보면 어떨까요? 예,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혹시 소개할 게 있나요? 네, 여기 보는 좋은 채용의 현실적인 최우선 방법은 투표를 정말 잘해야 된다. 예, 그리고 혁신대학과의 채용을 연계하자 이런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헤드헌터 서리펌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그들 사이트에 교육개공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을 좀 추진하는 누가 쓰셨나요? 네,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문화는 변하고 있는데 교육 현장은 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교육법도 없는 세상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원인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또 오늘 발표된 분석 보고서를 기업과 공유하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 혹시 누가 쓰셨나요? 네, 저기 김정호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좋은 채용의 방식 제시에 수혜자들의 실제적 이야기가 덧입혀지면 더 생생한 정보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같은 얘기 같은데요. 신입이나 주니어 직원들의 인터뷰 콘텐츠를 연재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꿈과 회사에 요구하는 바람이 이 회사에 또 대표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연구 내용이 더 널리 확산되기만 해도 큰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분은 교육을 변화시키는 신선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응원 지지하며 좋은 채용 문화 확산에 도움되는 무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도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쓰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30초만 갖다 저는 쓰고 싶은 말을 다 적었는데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 채용 관련된 도구, 툴을 만들고 있는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좀 이런 시제가 너무 좋다는 생각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정교한 정보들을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네, 마침 또 제네시스 랩에서 대표님이 12시에 약속이 좀 있어서 나가면서 우리 사이트의 기술적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좀 이제 챙겨보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예,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단순히 적합한 직업 추천이 아닌 상황 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이제 아마 그렇죠? 이 김성희 이제 그 원장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요. 좋은 채용 기업 평가를 노동가치 중심의 ESG 평가와 지속가능 발전 미래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이 투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그 한 분의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요. 네, 강주석 교수님, 한양대 의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저희 후원자분들 중에서 사실은 의대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저 의과대학 졸업하면 취업은 당연히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의대 교수님들이 후원자로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회에 약자들을 위한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들이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을 내셔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대표해서 소감을 네, 그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강선입니다. 저도 이제 의예과 학생들 자기개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사회봉사단 단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생들 이제 동남아 봉사 또 많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이제 취업에 대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대 졸업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이제 그 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좀 많이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재단하고 어떻게 좀 연계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오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적성을 찾아서 하던 일들을 접고 새 일들을 시작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교 걱정 없는 세상 시절에 수많은 발표를 하게 되면 꼭 저희한테 와서 취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SBS 기자님이셨는데 SBS에서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뭘 그만두고 또 나와가지고 새로운 또 스타트업을 하세요. 이병희 기자님이자 대표님을 잠깐 좀 이렇게 왜 오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20년 기자생활 하다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창업한 이병희라고 하고요. 오늘 모임은 사실 어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갑자기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고만장에서 박병관 대표님께서 너무 감사한 모임을 왔고, 사실은 우리 송 대표님하고는 인터뷰를 하고 거의 20년 전에 만난 대표님인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혁신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SBS에 있으면서 교육과 노동을 좀 오래 취재를 하고 미래형 리포트라고 하는 SBS 포럼을 좀 준비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채용이 볼링으로 치면 킹핀이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앞으로 또 제가 창업한 플랫폼으로 같이 하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모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철 선생님, 노교비장 선생님 등등 해가지고 저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막 저렇게 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저 나중에 끝나고 나서요. 저 노교 박은철 저 두 분은요 좀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계 괴짜이기도 하고 또 교육계 또 아주 이렇게 진심의 교육자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서로 교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요 내용들을 잘 저희가 좀 정리해서 그 다음 사업을 위한 참고 자료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좀 잠깐 좀 나와서 인사를 하고요. 단체 사진 좀 찍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할까 싶은데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한 번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는데 자기가 명찰 보고 난 직원 명찰이구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저희 이 오체용을 확산하기 위한 상상을 좀 나눴는데요. 이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저희 상근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릴까 싶은데 옷을 보시고 저희가 상근자가 총 12명 있죠? 저는 앞서 소개드렸으니까 다음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간단하게 소속이라 말씀드리고 전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선 연구를 담당하시는 분들 좀 손들어 보십시오. 연구. 이분들이 지금 좋은 채용 연구원과 또 연구팀에서 연구를 또 일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이름 다 언급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 단체에서 재정과 그 다음에 모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임광 선생님하고 최유리 선생님. 이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 후원자들이 1,700명입니다. 월정 후원자가. 그리고 또 거액 후원 하시는 기피화과 개인이 한 10분 정도 좀 계시기도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여기 배우수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홍보 디자인 영상 담당하시는 감독님이십니다. 나이는 20대인데 아주 저희들이 요긴한 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지 않은 분, 이분과 안상희 선생님 있잖아요. 이분이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됩니다. 이분은 뭐 이제 한 달도 채 2주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가 채용 부분을 계속 연구하다가 이제는 교육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이 채용에 합당한 이 교육을 잘 시키는 기관과 교육자가 어디 있는지를 쫙 탐방하고 그것을 조사해서 이 사이트처럼 이렇게 구축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멀쩡한 이제 회사에서 계시다가 퇴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들하고 연결돼서 저희들하고 좀 합의 맞아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여기 오신 지 2주밖에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심현주 선생님이시고요. 여기 안상균 선생님은 저희 사교육국정수상 6년 동안 저희 정책실장으로 계시다가 서울교육청에 이 교육감 비서실에 정책보좌관으로 또 6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하고 연결돼서 12년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을 끌어가실 좀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 소개를 좀 이렇게 드린 셈인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 사진을 좀 찍어야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다들 나오시면 되겠군요. 자, 그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네. 자, 단체 사진에서 다 네. 앞으로 좀 그냥 뭐 뒤로 밀지 마시죠. 부탁드립니다. 의자 책상 뒤로 밀지 말고요. 그냥 여기에 그냥 빡빡이 같이 이렇게 보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이 가운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네, 앞줄만. 네. 자, 양세일 선생님 앞쪽으로 가면 자, 여기요. 다 프레카드 안으로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쪽 안쪽으로 프레카드 안으로. 네. 오기자 선생님도 앞쪽으로. 네. 자, 남자만 앉으면 안 되니까 김정은 선수부터. 자, 안쪽으로 자, 더 앉으세요. 네, 유현이 선생님 앞에 앉으세요. 네. 네, 키 큰 분. 자, 그래서 다 요 프레카드 안으로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네. 네, 이혜민 선생님 여기 앞쪽으로. 네. 네, 앞쪽으로 빨리 앉으세요. 네. 자, 더 들어오십시오. 가은씨 선생님 이쪽으로 가운데. 네, 자, 다 됩니까? 자, 우리 저기 스태프들도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시고.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와서 약간 쭈그리고 앉아도 되고요. 자, 다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처음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찍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친하게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프레카드 안으로. 자, 이렇게. 자, 됐죠? 자, 이제 먼저 핸드폰 먼저 하나 찍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오른손 드시고 제가 교육여보 하면 여러분이 온다를 3번 외쳐주십시오. 자, 교육여보! 온다!